공기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강원도 첩첩산중의 자정은 세상 모든 빛을 집어삼킨 듯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죠. 박중사는 젖은 흙바닥에 몸을 밀착한 채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5.56mm K2C1 소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금속의 서늘한 감촉이 장갑 너머로 전해졌고 총열에서는 희미한 총기 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빗방울이 나뭇잎을 때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지만 박중사의 감각은 그 소음 너머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귓가에 밀착된 무전기 이어폰에서는 아주 미세한 지직거리는 소리만이 흘러나왔죠. 지휘소에서 상황을 주시하던 최소위의 목소리가 들린 것은 그때였습니다. 박중사 현재 위치에서 북동쪽 300m 지점, 열영상 장비에 정체불명의 여론이 포착되었습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최소 3명으로 추정됩니다. 최소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박중사는 대답 대신 소총의 조정관을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철컥하는 아주 작은 금소금이 들렸지만 빗소리에 묻혀 외부로는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옆에 엎드려 있던 김상병이 박중사의 수신호를 보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나뭇가지를 밟지 않으려 조심했고 몸의 무게중심을 최대한 낮추며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이 추적하고 있는 이들은 단순한 침입자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주요 통신 시설의 위치를 파악하고 기밀을 탈취하려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 요원들이었죠. 국내 깊숙이 침투하여 오랫동안 숨죽이고 있던 그들이 오늘 밤 마침내 꼬리를 드러낸 것입니다. 박중사는 머릿속으로 전술 지도를 그렸습니다. 지금 이동하는 경로는 가파른 능선을 타고 내려가 계곡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시야가 극도로 제한되는 구간이죠. 박중사는 야간 투시경인 PVS-04K를 내려 눈에 맞췄습니다. 녹색의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미세한 빛을 수천 배로 증폭시켜 보여주는 이 장비 덕분에 어둠 속에서도 사물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는 날씨 탓에 픽셀이 튀고 노이즈가 심했습니다. 박중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저 멀리 나무 사이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는 분명히 다른 의도적이고 규칙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중사는 깊게 들이마신 숨을 아주 천천히 내뱉으며 심박수를 조절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방아쇠의 곡선이 오늘따라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그들이 무장하고 있다면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김상병은 이미 K201 유탄 발사기가 장착된 소총을 단단히 움켜쥐고 박중사의 뒤를 엄호하고 있었습니다. 박중사는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무릎이 젖은 낙엽에 닿으며 서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오감이 곤두섰습니다. 빗물 냄새, 흙 냄새,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느껴지는 누군가의 채취가 공기 중에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전방 50m 지점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중사는 즉시 제자리에 멈춰서며 주먹을 쥐어 김상병에게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3개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민첩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군인처럼 절도 있는 동작이었지만 한국군의 보행법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최소위의 긴박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박중사 목표물들이 주요 시설 외곽 펜스 쪽으로 접근 중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위험합니다. 제압 허가 내려졌습니다. 작전을 개시하십시오. 박중사는 소총의 개머리판을 어깨에 단단히 견착했습니다. 조준경 안의 십자선이 선두에 선 그림자의 몸통 중앙에 놓였습니다. 그의 검지가 방아쇠 가드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내부의 스프링이 팽팽하게 긴장하며 언제든 공이치기를 밀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중사는 옆에 있는 김상병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상병은 소총 옆면에 부착된 레이저 표적 지시기 단추를 눌렀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야간 투시경을 통해서는 선명하게 보이는 적외선, 레이저가 어둠을 뚫고 적의 등에 꽂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두에 서던 그림자가 무언가 이상을 감지한 듯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는 아주 빠른 속도로 몸을 돌리며 등 뒤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박 중사의 동공이 확장되었습니다. 그것은 권총이나 단검이 아니었습니다. 무선 통신을 무력화시키거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장치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빗방울이 공중에서 머무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찰나의 순간, 박 중사는 폐 속의 모든 공기를 뱉어내고 멈췄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금속과 금속이 마찰하는 느낌이 손가락 끝을 타고 뇌로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곧 약실 안의 화약이 폭발하며 초속 900m가 넘는 속도로 탄환이 회전하며 튀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촉즉발의 순간, 적들의 뒤편에서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박 중사의 야간 투시경 화면, 가장자리에 새로운 여론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최소위가 보고했던 3명이 아니었습니다. 4번째 혹은 5번째 인원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체불명의 인물은 박 중사와 김상병의 측면을 노리며 조용히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박 중사는 등줄기에 서늘한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역으로 포위당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박 중사는 방아쇠를 당기려던 손가락을 멈추고 급히 총구를 측면으로 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정면의 적이 이미 장치를 가동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1초, 아니 0.1초의 선택이 이번 작전의 성패와 팀원들의 안위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빗물은 박 중사의 눈꺼풀을 타고 흘러내려 시야를 방해했고 심장 소리는 고막을 찢을 듯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숲속 깊은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파열음이 들려오며 정적이 깨졌습니다. 그 정체불명의 파열음은 숲의 고요를 단숨에 찢어 발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금속과 금속이 강하게 부딪히며 발생하는 아주 날카롭고 이질적인 소음이었죠. 박 중사는 찰나의 순간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측면에서 접근하던 4번째 그림자가 바닥에 엎드리며 무언가를 길게 내뻗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소음기가 장착된 저격 소총의 총신이었습니다. 박 중사의 뇌는 100분의 1초 단위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면의 적들은 장치를 작동시키려 하고 있고 측면의 저격수는 자신과 김상병의 심장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박 중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김상병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바닥에 밀착시켰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K2C1 소총을 정면의 적이 아닌 측면의 저격수를 향해 휙 돌렸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검지 손가락에 묵직한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공이 치기가 후퇴했다가 순식간에 전진하며 탄환의 밑부분인 뇌관을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찰나에 불꽃이 튀며 탄피 내부의 화약이 거대한 압력으로 팽창했습니다. 5.56mm 탄환은 총열 내부의 강선을 따라 분당 수십만 회전의 원동력을 얻으며 튀어나갔습니다. 소염기를 통과한 탄환은 공기를 가르며 측면의 저격수를 향해 직선으로 뻗어나갔습니다. 툭툭툭 3발의 점사 탄환이 저격수가 엎드려 있던 바위 주변의 흙더미를 세차게 때렸습니다. 저격수는 예상치 못한 반격에 몸을 굴려 나무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박 중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상병에게 정면을 맡긴다는 신호를 보냈고 김상병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면의 적들을 향해 화력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김상병의 소총 하단에 장착된 유탄 발사기인 K201의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40mm 유탄이 둔탁한 소리와 함께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유탄은 정면의 적들이 모여있던 지면 근처에서 폭발했습니다. 엄청난 충격파가 주변의 나무들을 흔들었고 젖은 흙과 나뭇잎들이 사방으로 비산하며 시야를 가렸습니다. 폭발음은 고막을 마비시킬 듯이 강렬했지만 박 중사와 김상병은 이미 훈련된 대로 입을 벌려 압력을 조절하며 전진했습니다. 자욱한 연기와 먼지 속에서 정면의 적들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 야간 투시경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도로 훈련된 요원답게 혼란 속에서도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며 산계했습니다. 박 중사는
다시 측면의 저격수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는 소총의 배율경을 통해 나무 뒤로 살짝 비친 저격수의 어깨선을 찾아냈습니다. 빗물은 이제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시야를 더욱 어지럽혔습니다. 박중사는 자신의 심장 박동에 맞춰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들이마시고 절반을 내뱉고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방아쇠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번에는 단발이었습니다. 텅하는 소리와 함께 탄환이 발사되었고 나무 뒤에 숨어있던 저격수의 몸이 뒤로 크게 젖혀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빗물이 고인 웅덩이 위로 쓰러졌습니다. 박중사는 그가 완전히 무력화되었음을 직감했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면의 적들은 유탄의 충격에서 벗어나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꺼내든 것은 국산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식별 가능한 독특한 실루엣의 짧은 기관단 총들이 불을 뿜었습니다. 9mm 탄환들이 박중사와 김상병이 엄폐하고 있는 바위 표면을 깎아내며 날아왔습니다. 바위 조각들이 파편이 되어 뺨을 스쳤고 뜨거운 열기가 얼굴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김상병은 탄창을 신속하게 교체했습니다. 다 쓴 탄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새로운 30발들이 탄창이 철컥 소리를 내며 삽입되었습니다. 김상병은 놀이쇠 뭉치를 후퇴시켰다가 놓으며 약실에 탄환을 밀어넣었습니다. 그는 낮은 포복으로 위치를 옮기며 적들의 측면을 파고들었습니다. 박중사는 무전기를 켰습니다. 현재 지점, 적 1명 무력화, 나머지 3명은 유탄 폭발 지점 근처에서 교전 중입니다. 추가 인원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인근 수색대 지원을 요청합니다. 최소위의 응답은 바로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중사, 현재 5분 거리에 있는 기동 타격대가 귀하의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그때까지 최대한 적들을 고착시키십시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저격수 쪽에서 다시금 미세한 움직임이 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박중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급소를 정확히 노렸는데도 저격수는 비틀거리며 다시 몸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방탄복이 아닌 특수한 강화 갑옷을 착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정면의 적 3명 중 1명이 가방에서 꺼낸 장치를 땅에 고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통신 방해 장치가 아니라 강력한 지향성 폭발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그 장치가 가동된다면 산 아래에 있는 주요 국가시설의 방벽은 종이장처럼 찢겨나갈 것이 뻔했습니다. 박중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격수를 완전히 끝내야 할지 아니면 폭발물을 설치하는 자를 먼저 막아야 할지 고민할 시간은 1초도 남지 않았습니다. 빗물 섞인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 따가웠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박중사는 김상병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저격수를 맡을 테니 김상병에게 폭발물 설치를 저지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김상병은 망설임 없이 웅덩이를 박차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적들의 총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지그재그로 기동했습니다. 박중사는 다시 저격수를 향해 총구를 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격수가 품 안에서 작은 리모컨 같은 것을 꺼내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폭발물의 기폭 장치이거나 혹은 더 끔찍한 무언가를 부르는 신호기일지도 몰랐습니다. 박중사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갑자기 하늘 위에서 거대한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군의 헬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낮고 위협적인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구름을 뚫고 지면을 향해 급강하하고 있었습니다. 비행체에서 발사된 서치라이트의 강력한 빛이 박중사의 눈을 멀게 할 듯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빛의 소용돌이 속에서 적들은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 최후의 수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중사는 눈을 찌푸리며 비행체의 정체를 확인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땅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대한 진동이 온 산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기계 장치가 산맥 깊숙한 곳에서 깨어나는 듯한 소름 끼치는 금소금이 발밑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강원도 화천의 비무장지대 북쪽 산등성이입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북풍이 군복 사이를 파고들며
피부를 핥히지만 매복 중인 박중사는 바위처럼 굳은 채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의 손에는 국산 저격 소총인 K-14 저격총이 들려 있습니다. 차가운 금속 재질의 총몸이 장갑 너머로 냉기를 전해오지만 박중사의 검지 손가락은 이미 방아쇠울 안쪽에서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 멈춰 있습니다. 박중사는 야간 투시경의 녹색 화면 너머로 약 500m 전방의 적 초소를 응시했습니다. 렌즈 안으로 들어오는 풍경은 기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뒤에는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박중사의 곁을 지키던 관측병 김상병이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입술을 떼었습니다. 적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박중사는 천천히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들이마시는 공기의 차가움이 폐부 깊숙이 느껴졌고 내뱉는 숨은 입안의 온기를 머금은 채 아주 조금씩 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서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두근, 두근,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총구의 조준선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박중사는 그 리듬마저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놀이쇠를 뒤로 당겼습니다. 금속과 금속이 맞물리며 나는 기계적인 마찰음이 아주 작게 들렸지만 적막한 산속에서는 그 소리조차 날카롭게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약실 안으로 7.62mm 탄환이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구리로 매끄럽게 코팅된 탄환의 머리 부분은 이제 곧 폭발적인 화력과 함께 총열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중사는 다시 한번 망원 조준경에 눈을 밀착했습니다. 렌즈 안에 설정된 십자선이 목표물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거대한 철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산의 내부에 숨겨진 비밀 기지가 그 흉측한 입을 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철문 안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조명은 그곳이 단순한 초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철문이 완전히 열리자 안쪽에서 육중한 궤도 차량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장갑차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미사일 발사대를 등에 업은 이동식 발사 차량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이 지역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고위력 탄도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박중사의 눈동자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보사령부에서 내려온 기밀 첩보가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상병은 긴장한 목소리로 현재 위치를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들려왔고 곧바로 작전 수행을 명령하는 단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목표물을 반드시 무력화해야 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박중사는 다시 한번 총의 개머리판을 어깨에 강하게 밀착했습니다. 이제 그의 손가락 끝에 수많은 이들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숨을 멈췄습니다. 0.5초의 짧은 시간 동안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방아쇠를 당기기 위해 손가락에 서서히 힘을 주었습니다. 내부의 공이치기가 용스프링의 압력을 받으며 튕겨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뇌관이 타격받는 순간 탄피 안의 화약이 폭발하며 발생한 가스의 압력은 탄환을 초속 800m가 넘는 속도로 밀어낼 것입니다. 박중사가 방아쇠를 완전히 당기려는 찰나 갑자기 야간 투시경 화면 왼쪽에서 예상치 못한 열원이 감지되었습니다. 한 무리의 수색대가 그들이 숨어있는 바위 언덕 아래를 향해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박중사와 김상병의 위치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적들의 손에는 총구가 들려 있었고 그 끝은 정확히 아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적들의 군화가 꽁꽁 얼어붙은 흙바닥을 짓누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마른 잎사귀의 비명은 파멸의 전조처럼 다가왔습니다. 거리는 이제 30m, 아니 25m까지 좁혀졌습니다. 박중사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도 그의 몸은 긴장감으로 인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중사는 조준경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니, 뗄 수 없었습니다. 500m 전방의 미사일 발사 차량은 이제 막 발사대를 수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유압 실린더가 작동하며 내는 낮은 진동음이 지면을 타고 박중사의 가슴팍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만약 저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솟구친다면
후방의 도시들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곁에서 김상병은 이미 K2C1 소총의 조정관을 안전에서 점사로 돌린 상태였습니다. 틱 하는 아주 작은 금소금이 정막을 깼습니다. 김상병의 손가락은 하얗게 질린 채 방아쇠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적들의 수색대는 이제 10m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내뱉는 거친 숨결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이 야간 투시경의 녹색 화면 속에서 유령처럼 일렁였습니다. 박중사는 심장 박동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500m 밖의 거대한 철갑 괴물과의 싸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코앞까지 다가온 칼날 같은 위협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찢씹으며 K-24 저격총의 개머리판을 더 깊숙이 어깨에 파묻었습니다. 적의 수색대원 중 한 명이 멈춰 섰습니다. 그는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듯 박중사와 김상병이 숨어있는 바위 언덕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적병의 가슴에 매달린 무전기에서는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중사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귀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적병이 총구를 들어 올리며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500m 전방의 미사일 발사 차량 주변에서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미사일의 엔진이 점화되기 직전의 예열 단계에 돌입한 것입니다. 지면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차량 주변의 눈가루들이 강력한 압력에 의해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단 1초 아니 0.5초의 망설임이 수만 명의 생사를 결정지을 찰나였습니다. 박중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김상병에게 눈짓조차 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조준경 속의 십자선에 모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목표는 발사 차량의 연료 주입 밸브였습니다. 그 작은 부위를 정확히 타격해야만 미사일을 폭파시키고 발사 자체를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실렸습니다. 차가운 금속 방아쇠가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프링이 압축되며 팽팽한 저항감이 손가락 끝에 전해졌습니다. 공이치기가 풀려나기 직전의 그 짧은 순간 박중사는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혈관을 흐르는 피의 소리만이 고막을 울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10m 앞까지 다가왔던 적병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박중사의 저격총 총열이 달빛에 미세하게 반사되는 것을 포착한 것이었습니다. 적병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박중사의 K-14가 먼저 포효했습니다. 7.62mm 탄환이 총신을 빠져나갔습니다. 총구에서는 보이지 않는 충격파가 발생하며 주변의 공기를 밀어냈습니다. 탄환은 초속 800m의 속도로 어둠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회전하며 공기를 뚫고 나가는 탄환의 뒤편으로는 희미한 진공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탄환이 목표물을 향해 비행하는 그 0점 몇 초의 시간 동안 박중사의 시야에는 적병의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섬광이 들어왔습니다. 적들의 수색대가 일제히 사격을 개시한 것입니다. 수십 발의 5.45mm 탄환이 박중사와 김상병이 있는 바위를 때렸습니다. 돌가루가 비산하고 위장망이 찢겨나갔습니다. 박중사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조준경을 통해 탄환의 궤적을 쫓았습니다. 그의 탄환은 정확히 500m 밖 미사일 발사 차량의 밸브를 향해 빨려 들어가듯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미사일 발사대 아래쪽에서 거대한 화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엔진이 완전히 점화된 것이었습니다. 박중사의 탄환이 연료 탱크를 때리는 것과 동시에 미사일이 지면을 박차고 위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폭발음이 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탄환에 의한 폭발인지 아니면 미사일의 정상적인 발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중사의 몸은 적들의 집중 사격에 의해 뒤로 밀려났습니다. 김상병이 비명을 지르며 박중사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적들의 수류탄 한 발이 그들 사이로 굴러들어왔습니다. 회색 연기가 시야를 가렸고 박중사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막은 이미 터진 듯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서 솟구쳐 오르는 거대한 불기둥과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적들의 그림자만이 잔상처럼 남았습니다. 그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소총을 다시 움켜쥐려 했지만 손가락에는 아무런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류탄의 안전핀이 빠지고 지연 신관이 타들어가던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공기는 비릿한 금속 냄새로 가득 찼고 박중사의 시야 속에서 김상병의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육중한 진동이 대지를 타고 올라와 온몸의 뼈마디를 뒤흔들었습니다. 폭발의 압력은 박중사의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며 폐 속의 산소를 강제로 뽑아냈습니다. 박중사는 바닥을 뒹굴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입안에는 흙먼지와 쇠냄새가 섞인 텁텁한 맛이 가득했습니다. 고개를 들자 눈앞이 온통 회색빛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파편이 스쳐 지나간 왼쪽 팔에서는 뜨거운 열감이 느껴졌고 군복은 이미 찢겨 너덜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곁에 쓰러진 김상병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김상병은 미동도 없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박중사는 떨리는 손으로 김상병의 방탄조끼를 움켜쥐고 바위 뒤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적들의 총탄은 여전히 머리 위를 스치며 바위를 때렸습니다. 타닥 타닥하며 돌가루가 튀어 박중사의 뺨에 상처를 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미사일 기지 쪽에서는 거대한 불기둥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박중사가 쏜 탄환이 주위 밸브를 타격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발사 차량 상단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은 정상적인 발사의 화염이 아니었습니다. 연소되지 못한 액체 연료가 사방으로 비산하며 차량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미사일 본체는 중심을 잃고 서서히 옆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10m도 안 되는 거리까지 육박한 적의 수색대원들이 연기를 뚫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실루엣은 기괴하게 뒤틀려 보였습니다. 박중사는 자신의 K-24 저격총을 찾으려 바닥을 더듬었지만 폭발의 충격으로 저격총은 이미 저 멀리 튕겨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매달린 권총 KO로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권총 손잡이가 손바닥에 닿는 순간 박중사는 마지막 남은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당겨 탄을 약실에 밀어넣는 동작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그는 김상병의 몸을 방패 삼아 낮게 엎드린 채 접근하는 적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적병 한 명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박중사는 호흡을 멈추고 방아쇠를 2번 당겼습니다. 9mm 탄환이 총구를 떠나 적의 가슴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적병은 뒤로 고꾸라지며 산비탈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뒤를 따르는 적들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군을 완전히 포위하기 위해 부채꼴 모양으로 넓게 퍼지며 압박해왔습니다. 박중사는 옆에 쓰러진 김상병의 가슴팍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무언의 외침이었습니다. 김상병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헬멧은 어딘가에 부딪힌 듯 찌그러져 있었고 얼굴은 먼지와 붉은 자국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상병은 초점이 맞지 않는 눈으로 주변을 살피더니 이내 본능적으로 자신의 K2C1 소총을 거머쥐었습니다. 김상병은 떨리는 손으로 탄창을 갈아 끼웠습니다. 빈 탄창이 바닥에 떨어지며 챙그랑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등을 맞댄 채 사방에서 조여오는 적들과 마주했습니다. 박중사의 권총에는 이제 단 몇 발의 탄환만이 남았고 김상병의 소총 역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미사일 연료가 폭발하며 발생한 굉음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산등성이는 마치 대나처럼 밝아졌고 그 빛 아래로 수십 명의 적병이 산비탈을 타고 올라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박중사는 입술을 깨물며 남은 탄환의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그때 하늘 높이 솟구쳤던 미사일의 잔해가 폭발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공중에서 분해되었습니다. 거대한 금속 덩어리들이 불타오르며 박중사와 적들이 대치하고 있는 산등성이를 향해 유성처럼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면을 향해 쏟아지는 불붙은 파편들은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쏟아졌습니다. 박중사는 김상병을 바위 틈새로 더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머리 위로 거대한 굉음과 함께 불타는 파편이 지나갔습니다. 주변의 나무들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산 전체가 거대한 화로처럼 변해갔습니다. 적들의 사격은 잠시 멈췄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욱한 화염 연기 속에서 정체불명의 육중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색대원들이 아닌 더 강력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기 너머로 비친 그 형체는 인간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박중사는 남아있는 마지막 탄창을 권총에 끼우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연기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육중한 방탄 갑옷으로 무장한 적의 특수작전조였습니다. 그들의 육중한 발소리가 지면을 울릴 때마다 박중사는 권총 손잡이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배어나온 땀이 차가운 금속과 섞여 미끄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발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남쪽 하늘 너머에서 공기를 찢는 듯한 육중한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연속으로 이어지는 그 소리는 우리 군의 K9 자주포가 뿜어내는 정의의 포효였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온 155mm 포탄들이 적들의 머리 위에서 정확하게 장렬했습니다. 거대한 화염이 밤하늘을 다시 한번 붉게 물들였고 우리를 압박하던 적들은 그 압도적인 화력 앞에 무력화되었습니다. 박중사는 김상병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몸을 낮췄습니다. 지면을 타고 전달되는 포격의 진동은 공포가 아니라 안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시 후 어둠을 뚫고 낯익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군의 수리온 헬기가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산등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헬기에서 뛰어내린 아군 대원들이 박중사와 김상병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헬기에 몸을 실은 박중사는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화천의 산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불타버린 적의 미사일 기지는 이제 흔적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사라졌습니다. 김상병은 안도감에 눈을 감았고 박중사는 품 안에서 태극마크가 선명한 부대 패치를 만져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결코 알지 못할 어둠 속의 사투였지만 그들이 흘린 땀과 열정이 대한민국의 평온한 아침을 만들어냈다는 자부심이 가슴을 뜨겁게 채웠습니다. 조국의 하늘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켜낸 것은 단순히 지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잠든 이 땅의 평화였습니다. 박중사는 이제야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며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수리온 헬기의 육중한 엔진 진동이 기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 앉아있는 박중사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그의 곁에서 응급 처치를 받던 김상병은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김상병의 군복 어깨에 새겨진 태극마크는 불길과 흙먼지 속에서도 여전히 그 고결한 빛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중사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위로 새벽을 알리는 푸르스름한 기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방금 전까지 사투를 벌였던 화천의 산줄기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중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적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이 어둠 속에서 자신의 숨결을 억누르며 지켜낸 소중한 평화의 결과물이었습니다. 155mm 포탄이 쏟아지던 전장의 열기는 이제 식었지만 박중사의 가슴 속에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뜨거운 자긍심이 용암처럼 들끓었습니다. K9 자주포의 포효와 K24 저격총의 냉정한 조주는 오직 조국과 국민의 안녕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수천만 명의 국민이 오늘도 평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아이들이 웃으며 학교에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어두운 산등성이를 지키는 푸른 제복의 영웅들 덕분입니다. 헬기가 기지에 가까워질수록 박중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조국은 그를 잊지 않았고 그 또한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전의 성공이 아니라 정의가 승리하고 평화가 수호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박중사는
부대 정문에 세워진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며 가만히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침은 오늘도 찬란하게 빛날 것이며 우리 국군은 언제나 그 빛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